여러분 혹시 인텔의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특유의 멜로디와 인텔 인사이드 로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에 인텔 CPU 칩을 마트에서 따로 사다가 집에 있는 노트북에 직접 조립하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 또는 애플에서 만든 완성돼 있는 노트북을 사서 사용을 하죠. 인텔의 진짜 고객은 우리가 아닙니다. 삼성, 델, HP 같은 PC 제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텔은 매년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자신들의 물건을 사지도 않을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한테 광고를 하는 걸까요? 절대 돈이 남아서가 아니겠죠. 이건 대기업들이 B2B 시장에서 갑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되게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지도 않을 물건을 광고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서 거래처와 협상을 하는 이 갑이 되는 영업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텔이 일반 대중에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텔이 들어있지 않은 컴퓨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심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자가 전자제품 매장에 갑니다. 직원한테 묻습니다. 이 노트북 인텔 들어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물으면 직원은 당황하면서 이거는 다른 회사 CPU인데 좀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소비자는 듣지 않겠죠. 인텔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요. 결국 제조사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계속 인텔 CPU를 찾는다면 이 PC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인텔의 CPU를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죠. 이게 인텔이 갑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쓰는 전략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판매 끝단에 있는 하류에 있는 소비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상류에 있는 거래처를 압박하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지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인텔은 더 이상 저희 부품 좀 써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하청업체 개념이 아니라 제조사의 외출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갑이 되는 거죠. 국내 1위 승강기 업체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창립 33년 만에 처음으로 TV 광고를 시작한 이유도 인텔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전통적인 B2B 산업이에요. 건설사 소장님들과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 조합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 써요?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건설사 눈치만 보다가 저가 경쟁 업체한테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초고속 기술과 안정성을 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제 입주민들이 건설사에게 반대로 요구를 합니다. 현대 거가 안전하니까 그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건설사는 꼼짝없이 따라야 되겠죠. 많은 B2B 사업자들이 착각을 해요. 거래처 사장님 비위만 잘 맞춰주고 술 좀 사드리고 로비하면은 계약이 유지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이제 이런 방식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일 당장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거래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를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대체 가능한 부품 정도일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거래처가 나를 버리려고 할 때 최종 소비자가 먼저 왜 거기 안 쓰냐, 거기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를 버릴 수가 없겠죠. 계약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소상공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작을수록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성분 브랜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하수입니다. 대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입주를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본인을 알리세요. 새집 증후군 잡는 데는 이런 독일제 특수 약품이 좋습니다. 이 약품을 쓰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뭐 저희는 XX 공법으로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사장님 혹시 소개해 주시는 업체 이런 XX 공법을 쓰나요? 이런 약품을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부동산 사장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동산 사장님은 아, 요새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에게만 일을 줄 거예요. 일을 준다기보다는 소개해 주겠죠. 이때부터 우리는 을이 아니라 파트너의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가를 깎아달라는 소리도 당연히 없겠죠. 그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되게 소수니까요. 이런 식의 브랜딩은 사치가 아니에요. 지금 중구난방하게 굉장히 많은 청소업체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돈이 남아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그런 전략을, 판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돌리면서 B2B 판을 짜고 제안서를 돌리면서 B2B 판을 짜는 게 어떤 시스템, 그런 구조적인 거라면, 소비자한테 우리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광고는 우리의 권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도 그 의사가 얼마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유명하냐를 많이 찾아보고 가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거래처 대표님 한 명의 변심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휘둘리지 마세요. 반대로 소비자의 마음을 잡아서 거래처가 우리에게 매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부품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설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 청소업의 모든 것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업 오더 전술서, 그리고 계약서, 제안서 등의 양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전술서를 받아보시고 매출을 증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OPS 교육을 듣고 매출을 높이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피스텔 견적을 한 번에 9개를 보고 창업 2개월 차에 빌딩 2채를 계약하기도 하고, 이런 후기 사례는 굉장히 많으니까 오셔서 구경을 해보셔도 좋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지사항에 있는 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